자, 오늘 수업은 신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신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자, 학생이 묻습니다. 자, 선생님, 사람은 살면서 큰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하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행복은 무슨 행복인가? 한 번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불행하다면 조금 가혹한 것 아닌가요? 잘못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하다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는 게 당연할 수도 있네.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실수나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실수나 잘못 같은 어려움이 형편없는 이기심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지. 운명을 원망하면 길이 없고 회한하면 그래도 아직 길은 보인다네. 자, 더 봅시다. 운명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반성하면 언젠가는 행복할 기회가 온다는 말이죠.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 그렇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인생에서 큰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 꼭 생각해야 할 것이군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일이고 잊지 말아야지.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회사에서 큰 실수나 잘못으로 잘리면, 해고당하면 본인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지만 그와 진급을 경쟁하고 있던 동료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세. 참으로 아이러니하군요. 뭐 어쩌겠나. 그런 모순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같이 일하던 동료의 불행을 딛고 올라서서 행복할까요? 그 사람 행복은 그 사람 것. 내 행복은 내 것일 뿐이지. 어차피 죽음은 모든 엉킨 운명을 잘라버린다. 그것을 증명하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운명은 내 운명이죠. 서로 관계없단 말일세. 내가 기쁠 땐 내가 기쁠 때 타인이 슬프면 그것은 기쁜 일이겠나? 아니면 내가 슬플 때 타인이 기쁘면 그것은 슬픈 일이겠나? 그래서 신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자, 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내 운명,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인 것과 완전히 분리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니 내 운명, 내 행복을 위한 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되겠군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고요. 좀 헤매도 괜찮네. 길을 잃으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지. 간혹 위험하긴 하겠지만 새롭고 가슴 뛰지 않는가. 가끔 삶에서 길을 잃는 것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네. 학생이 반론을 합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길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즐길 수 없는 힘들고 두려운 일이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미 길을 잃었을 때의 태도와 생각 방법이네.
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미 이렇다면 물론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좋겠지. 하지만 살다 보면 삶이 내 마음대로 되겠나. 위로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는 거지. 취하지 못할 상황일 때 대처법 같은 거군요. 그래도 빨리 길을 찾고 빠져나와야겠지요. 그, 자, 의학자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계절은 알게 모르게 천천히 다가오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 과일이 있는 것 같이 아픔과 슬픔도 천천히 치유되는 것 같이 말이세. 서둘러 잊으려 하는 것, 그리고 서둘러 찾으려 하는 것은 추운 겨울을 입김으로 덮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음, 조언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네. 길을 잃어 헤맬 때 당황하면 상황에 서두르면 되돌릴 수 없는 부상을 당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지리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황해 우왕좌왕했다면 심각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각자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처럼 행복이라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을 겪는 다양한 등장인물로 구성된 장편 시리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잘 표현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 학생, 그 영화 속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등장인물과의 관계가 영화를 재미있게도 재미없게도 할 것 같고요. 그들과 모두 잘 지내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렇겠죠. 빛은 모여야 투명해지지. 사람들 생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 삶도 투명해질 것이네. 투명하면 세상이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겠나. 그렇죠?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모두 수용 통합하라는 말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들을 모두 받아들여 친구를 할 필요는 없지. 하지만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 생각마저 거부할 필요는 없네. 생각은 사람과 관계없는 생각일 뿐이니 말일세. 그렇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군요. 생각은 받아들여 얼마든지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요. 생각 속 세상은 내 마음이니까 말일세. 그렇죠? 생각 속 세상은 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죠. 생각, 마음속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것에 행복이 있나요? 자, 학생이 믿습니다. 좋습니다. 생각은, 행복은 마음속 또는 생각이란 곳에 숨어 있는지 묻습니다. 자, 노학자가 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거기는 밝고 가볍고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생각 속 세상이죠. 사유 속 세상. 사유의 세상은 밝고 가볍고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사는 밝음 속 자유 공간에 도착하면 어지러움에 힘들지 모르지. 비행을 위한 균형 연습이 필요하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공간에서 어지러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자꾸 추락하지.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이 자유 공간에서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주제로 공부하는 이 수업이 균형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되나요? 노학자가 말합니다. 아쉽게도 위대한 깨달음도 생각의 먼지 속에 쌓이면 하루 저녁을 넘기기 어렵다. 네, 수업도 공부도 소용없단 말인가요? 네, 이 수업을 듣는다고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행복에 대한 지식, 지혜 같은 생각은 별로 소용없다는 말일세. 금방 잊어버리지. 잊지 않으려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행복을 위한 지식이나 지혜를 알아봐야 금방 잊어버리고 별로 소용도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행복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묻어나지 않는 한 행복에 대한 지식은 하루 저녁에 잊힐 수 있다는 말이군요. 자, 학생이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봐야 소용없고 공부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소용없을 것 같은 조각을 만들어가는 예술가 같다고나 할까? 소용없을 것 같은 조각을 만들어가는 예술가. 행복을 찾는 과정을 조각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어느 해 열매가 적으면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지. 해거리죠. 누군가를 기다려주면 그는 반드시 보답한다.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조각상을 세상에 내놓아야 그것들이 모여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단 말일까요? 그런데 하지만 그 조각상이 항상 잘 만들어지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망친 조각상들로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겠나.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겠나. 한두 개 정도. 좀 개운하진 않겠지만요. 자, 아쉬워할 것은 없네. 잘못된 선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조금 늦어질 뿐 결과는 비슷할 수 있을 것이요. 같은 아쉬움의 반복만 피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 숨어있던 이기심이 다시 얼굴을 내민다. 또다시 실패가 재현될 수 있지. 반복된 실수는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반복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삶이 망친 조각상들로 쌓여간다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실제로 반복해서 조각상을 망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말일세. 한 번 되면 불을 조심하듯 말이죠. 자, 나락에 떨어진 듯한 아득함을 느끼더라도 그건 기분일 뿐이지. 사실 아무 일도 아니네. 그곳에서 다시 천천히 기어 올라오면 되는 걸세. 그렇죠? 올라오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지만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
자,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락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고 기어 올라오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는 주제로 작지만 가능한 행복의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번 주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목마른 사람에게 포도주는 필요 없다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을 위한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수업 진행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